쪽제비와 몽키의 하늘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22회 녹음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가 생겼네요. 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나요? 저번 주에 몽키가 뭐 관뒀다 이래가지고 잠깐 장난을 쳤었는데, 정말 몽키가 안 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잠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월요일날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어제 출근을 안 해서 하루 더 기다려보자 이러고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연락 두절이고요. 결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그냥 그래서 일단은 show must go on 할 건 해야 되니까 일단 저 혼자 일단 녹음을 하고요. 멍키는 뭐 어떻게 연락 닿으시는 분이 있거나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하늘 라디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약간 좀 원래 이런 끼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 혼자 뉴스 진행하고요. 뭐 이것저것 혼자 할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노래 많이 틀고 여기저기서 뭐 가져온 거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곡 띄워드릴게요. 임재범 씨가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몽키 어디 있을까요? 그대는 어디에? 일단 한 곡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몽키는 어디 갔을까요? 장난도 함부로 치면 안 되겠어요. 말이 씨가 됐습니다. Hello. Number 1, Feel a Korean Radio. Joke JB and Monkey by Hanuel Radio. 임재범 씨의 그대는 어디에 듣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몽키는 어디에? 몽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봄이 날씨가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80도가 지금 웃돌고 있고요. 이게 뭐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추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서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여름이 온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워싱턴 DC 이쪽에는 지금 벚꽃이 아주 활짝 폈다고 그러네요. 벚꽃이 만개해서 만개, 천만개, 1억 만개, 이런 거 원래 하면 옆에서 몽키가 뭐라고 씨부려야 되는데 몽키가 없으니까 외롭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벚꽃 그래서 이번 주에 가실 분들은 얼른 가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가셔야 아랫동네는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은 아직 조금 안 핀 것 같은데 곧 필 것 같습니다. 곧 폈다가 확 없어지겠죠. 아차 하면 꽃놀이를 못 갈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외롭네.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네요. 일단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뉴스. 한 주간 있었던 소식 한두 주 늦게 전해드리고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시시껄렁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LA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저번 주 일요일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피 홈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맞고 이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첫 승 잃었고 그 전에 게임에서 굉장히 안타를 많이 맞고 패전 투수로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 첫 승 거두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었는데 그 팀이 지금도 그렇고 아주 정말 못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수비가 너무 안 좋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번 게임에서 류현진 선수가 안타를 10개를 맞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니까 이 메이저리거들이 수비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안타를 맞추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류뚱 뚱뚱보 류현진 선수는 LA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하이오에 있는 추신수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3연속 게임 홈런을 쳤나 뭐 그리고 근데 뭐 야구 별로 관심 보는 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 지역 필라 협회 야구 시작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뛰고 있고요. 야구 그렇습니다. 이게 몽키가 뭘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겠네요. 두 번째 소식은요. 코 고는 어린아이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코골이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알아볼까요 한번. 첫 번째 이유는 성장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체중, 저신장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코를 고는 경우 키가 덜 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를 고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된다고 그러네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효과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즉 코를 고는 아이들이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잠에 깊게 빠지질 못하고 잦은 각성 상태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숨이 멈추니까 몸이 놀라서 깬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편도 비대로 인해 섭식 장애라든지 항진된 호흡 운동으로 인한 열량 소비 등으로 인해 코골이는 성장 장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고는 아이들은 학업 장애 그리고 정서적 불안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호흡 잠잘 때 코를 곤다는 것은 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함으로 낮 동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밤새 노는 거랑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학업장애, 활동항진, 정서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수면 분절,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 등이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이유는 심혈관계 장애 유발이 있다고 그래요. 어른들의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아이들한테는 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작게는 고혈압에서부터 크게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장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굴이 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계속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입이 계속 벌어져 있기 쉬운 얼굴로 얼굴이 변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의 경우는 이미 이제 뼈가 굳고 이 이목구비가 이제 세팅이 된 상태지만 아이들은 물렁물렁 하거든요. 이게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입이 계속 벌어져 있기 쉬운 얼굴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앞니가 튀어나오고 턱이 들어가고 이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입도 튀어나오고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면 중에 이게 코를 고는 아이들이 이게 호흡이 쉽지 않다는 거니까 아이가 코를 곤다 그러면 그놈 코 시원하게 고네 이럴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편도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음식 섭취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요. 학업에도 이게 계속 이게 코로 숨을 못 쉬고 이게 걸걸거리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코 고는 아이 병원에 데려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스미싱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가
위험하고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이걸 뭘 쏘네 마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악용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를 한다, 뭐 자세히 알기 원하면 눌러라, 뭐 아니면 핵폭발 시 예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고 싶으면 클릭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런 게 뜨면 더 누르고 더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사기성 그래서 누르면 결제가 되고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들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놈들 참 나쁜 놈들이네요. 이완용 같은 놈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몽키가 뭐라 해줘야 되네. 뭐 합쳐져서 뭐 이렇게 지금 으쌰으쌰 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갖고 나가고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장난을 치면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뭐 결제하라고 많이 온다고들 그러세요. 어른들 잘 모르시니까 뭐 업데이트 왔습니다 이러고 그럼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러고 빡 누르면 돈이 막 결제가 되고 이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기기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어댑터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또 그거를 악용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잘 모르는 것들 자녀에게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아마 한 번은 잔소리를 듣기는 하시겠죠. 이게 자식놈들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쉽게 한 번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자녀분들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한 번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한번 말씀해 드린 거 까먹고 또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래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잘 알려드립시다. 건강과 다이어트 상식을 뒤엎는 반전 음식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찌는 음식을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있고 또 살이 안 찌는 건강한 음식인데도 저건 살쪄서 안 돼 라고 안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견과류라고 합니다. 견과류가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안 드시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많은데요. 견과류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비만과 대사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로리 자체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광고 전화네요. 광고 전화. 참 웃기죠. 저희도 광고 회사를 하고 있는데, 남의 광고는 좀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경향이 있네요. 광고 전화. 귀찮죠. 근데 저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광고는 해야죠. 이게 광고 회사들 돈 들여서 광고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방금 전화 온 회사 제 이름을 이제 또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 중요하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견과류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칼로리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죠. 항상 모든 음식이든 좋고 잘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달걀 노른자 이거를 먹냐 마냐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달걀은 단백질은 많고 또 칼로리가 낮고 각종 영양을 골고루 갖춰서 완벽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달걀 노른자는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래서 피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미국 WHO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뭐 이런 다른 식품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당량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이롭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오징어 드실 때 껍데기를 벗기 갖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이게 껍데기를 같이 먹어야 이게 중성화돼 갖고 뭐 같이 이렇게 먹어야 좋다고 그런 연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오징어 껍질 벗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요. 그리고 안심하고 먹었는데 주의해야 하는 음식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밥이라고 그럽니다. 초밥이 건강하겠지, 뭐 회고 밥이고 이런데 이게 뭐 얼마나 안 좋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초밥이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해요. 예, 고칼로리. 왜 고칼로리냐? 왜냐면 작거든요. 작은데 거기에 함량된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밥 몇 개 집어 먹는다고 이게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초밥으로 배를 채울 만큼 먹으면 다른 음식보다 상당히 칼로리 섭취가 높다고 그래요. 초밥 하나에 적게는 40에서 140 칼로리에 달하는 칼로리가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죠? 예, 양념, 예, 뭐 초밥은 양념도 안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겠어. 그런데 예,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생선회에 탄수화물 덩어리 밥이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비싸서 못 먹으니까 그렇죠. 포도와 수박, 배고플 때는 과일을 대신 먹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도와 수박은 뭐 수분도 많지만 당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과일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수박 뭐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러고 많이들 드시는데, 수박과 포도는 적당량 드시는 게 좋고요. 과일을 섭취할 때는 단맛이 비교적 덜한 과일, 토마토나 자몽 이런 걸로 선택을 해서 특히 저녁 먹고 이제 디저트로 늦게 드실 때는 그런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봄나들이 하시고 꽃놀이 가셔야 되는데, 김밥도 상당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김밥에 굉장히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고, 속재료 기름에 많이 볶잖아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에 460칼로리에서 600칼로리에 달하는 꽤 높은 열량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밥이 한 줄이 보통 사람이 먹는 그 1인분의 양보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김밥은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계속 집어먹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김밥, 예, 김밥 참 맛있는데, 김밥 싸서 꽃놀이 가고 싶은데, 네, 뭐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꽃놀이? 바쁘고, 예, 그러니까, 예, 꽃놀이, 예, 꽃놀이 갔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여기서 한 곡 더 틀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담배를 끊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담배, 예, 뭐 취향이고, 이게 뭐 성인이라면 뭐 굳이, 예, 이게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예, 뭐 어른들도 사실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니까, 사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끊기가 힘드니까, 네, 많이 참으시고 줄이시고 끊으시면 좋겠죠. 예, 담배, 네, 뭐 백해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타바코 주스의 담배를 끊어요입니다. 이제는 담배를 끊어요. 아직은 준비할 게 많아요. 네, 담배를 끊어요. 특이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담배, 이게, 예, 잘 몰랐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고 이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게 가끔은, 글쎄요, 이걸 외롭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소외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뭐, 네, 소외받으니까 담배를 배워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예,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으면, 예, 그 그룹에 있으면서, 혼자 안 피고 있기가 가끔은, 네, 뭐 식사를 하고 우르르, 담배를 피러 나가시는데,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 뭐 모여서 뭐 하는데 다들 담배 브레이크를 하는데 담배를 안 피면 계속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군대 가면 다들 그래서 담배를 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잠깐 담배를 피시느라고 쉬시는데 담배 안 피는 애는 야, 가서 물 좀 가져와 이러기도 하고 야, 이거 이렇게 심부름 좀 해 막 이러니까 예, 안 피던 담배도 핀다고 그러네요. 뭐 네, 뭐 담배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들 하니까 뭐 남에게 피해 안 되게 잘 피면 좋은데 이게 가끔 담배를 몰상식하게 막 공공장소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막 피신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고 막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막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 담배 필 나이가 안 됐는데 피는 이 학생들 때문에 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고교생이 교복을 입고 심지어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의점 직원이 못 판다. 담배를 고등학생들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랬더니 이 고등학생 애들이 난동을 부렸대요. 편의점에서. 그래가지고 이 직원분이 이 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기사에 보면 뒷머리를 낚아채 몇 차례 아래로 눌렀고 멱살을 잡았다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 애들이 요 편의점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 혐의로 이 직원분이 입건이 됐대요. 그래서 참 예, 학생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이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때린 거는 잘못한 건데 학생들도 진짜 답이 없는 학생들이고 참 뭐 어떻게 네, 그러네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일이니까 힘드네요. 갑자기 예, 일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참. 예, 이 몽키를 제발 누군가 데려와 주세요. 이거 하나 틀어야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이게 닭이 우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인데, 얘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예, 울다 웃어요. 뭐, 그래갖고 어처구니 없는 수탉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예, 좀 웃기네요. 닭이 웃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예, 참 희한한 동물이 있고요. 나 너무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15분 정도 때워야겠네요. 네, 때워야겠습니다. 강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거는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한 여대생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거의 배낭여행을 떠난 건데, 굉장히 긴 시간, 인도와 뭐, 남미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나누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퍼다가 여러분께 일단은 들려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기계공학부 3학년 최경윤입니다. 일단 여러분 배낭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이게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배낭하면 이렇게 딱 뒤에 무겁게 메고 다니고 항상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가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배낭을 항상 뒤로만 매다가 앞으로 매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행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깨트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를 시작할게요. 제가요, 작년에 휴학을 했습니다.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생각이 드는 건요, 돈이나 아니면 미래? 그럼 졸업을 해야 할까 말까? 아니면 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학점? 이런 고민거리만 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것뿐이었어요. 뭐 대학원 정했냐? 취직할 거냐? 아니면 너 과제했냐? 그래서 제가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고서도 뭔가 되게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쉬고 있자니까 또 뭔가 눈치가 보이고 되게 나도 열심히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닥치는 대로 막 일명 그런 거죠. 스펙 쌓기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일을 되게 많이 벌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건 되게 허무함? 이런 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행복? 이런 거를 즐길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현재가 없었습니다. 항상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걱정에 휩싸여서 현재가 없던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넓은 이런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배 같았어요. 근데 무조건 앞으로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결심을 했습니다. 아, 잠깐 쉬어서 내가 지금 얼만큼 달려왔나 이걸 먼저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좀 나를 위한 시간을 주자. 그래서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가려는데 배낭이 필요하잖아요. 전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코오롱 스포츠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 제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했더니 가난한 대학생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제 배낭을 얻었으니까 다음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찰 오빠님들 이렇게 하얀색 멋진 제복 입었잖아요. 저도 그럼 뭔가 이렇게 특이한 아이템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더 다가오고 말을 걸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하나 만들어서 입고 가자. 그래갖고 한글로 안녕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진짜 위아래 이 신발까지 해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이러고서 지하철 타고 여기 방송국 오는데 뒤에서 아줌마분들이 와갖고는 야, 쟤 좀 봐,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제 바지를 보고. 좀 약간 좀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돈이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저는 이제 언제 돌아올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청산하고 가자 싶어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다 팔았어요.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했어요. 그래갖고 길에서 초콜릿도 한번 팔아보고 뭐 과외도 하고 밤에는 재즈바에 가서 알바도 하고 해서 돈을 조금씩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에 220일 동안 인도랑 남미를 여행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남미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멀잖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모든 게 다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스페인어를 쓴대요. 그래서 더 끌렸어요. 왜냐면 전 스페인어를 못 하거든요. 못하면 뭔가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남미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카레를 먹으러 인도를 가자 해서 인도와 남미만 이렇게 딱 생각하고 떠납니다. 근데 제 여행은요, 생각을 해보면 우연히 인연을 만드는 그런 모험 같은 여행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콜롬비아에서 버스를 잘못 타갖고 어디서 이상한 데서 내렸는데 막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어떻게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이 나타나셔갖고 여기 되게 스킨스쿠버로 유명한 곳이다. 너 잘하면 되게 저렴하게 스킨스쿠버 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가 솔깃솔깃해갖고 아 그래 나 그럼 하겠다 해갖고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직원분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소 찍던 대로 딱 사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격증 사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항상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정성적이지 않게 찍냐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딱 학교를 가고 느낀 게 나는 이미 얼굴이 글렀다. 이거는 이대로 가면 그냥 나는 이미 포기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찍자 해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찍었는데 그게 되게 얼굴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입을 벌리면 찍으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찍어서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 바다 근처를 한번 구경을 가고 싶어갖고 제가 배를 한번 탔어요. 여기서 되게 작은 마을에서 여행을 온 보시죠. 그 친구들하고 이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작은 마을에서 수영여행 온 친구들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허물없이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랑 이제 놀고서 헤어져서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너무 다시 얘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도대체 얘네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나서 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얘네가 헤어질 때 제 일기장에 그 편지를 써줬거든요. 쓰면서 자기네들 그 출신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길 찾아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재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기장 들고 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여기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사분들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자기도 처음 보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막 계속 수소문을 하다가 한 기사분이 오셔갖고 나 가는 길에 여기 너 내려다 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탔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리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내리고 딱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허허벌판에 아무도 마을이라고 그런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되게 젊은 커플이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제 일기장 보여주면서 여기가 거기냐? 그랬더니 왔대요. 근데 딱 잘 읽어보더니 이 사람들 자기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였다고. 그리고 대박이다. 그럼 일단 너네 그 자기 집으로 가서 일단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이제 친구를 찾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이제 제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우르르르 이렇게 여길 딱 찾아온 거예요. 너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다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저 혼자 온 마을이어갖고 소문이 벌써 퍼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걔네랑 이제 걔네가 막 놀라면서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알고 겁도 없이 거기 어떻게 찾아오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찮아 나는 너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얘네랑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얘네가 학교도 데려가줘갖고 그 학교에서 영어도 한번 가르쳐보고요. 그 학교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딱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통역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오실 때마다 일을 하나씩 물어오셨어요. 야 오늘은 너 나랑 같이 시청 가서 누구 만나야 된다 이러고 너 오늘은 여기 가서 누구 가족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가족 이렇게 순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문화를 되게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5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몸이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보통 여행을 하면 살이 쪽쪽 빠진대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20kg가 쪘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진짜 멋진 추억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미안하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나는 친구마다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려주자라고 딱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한 명씩 그려줬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보니까 5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친구들이 야 나도 너 그려줄게 하면서 저를 그려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말 솔직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추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제 배경, 제 학교, 제가 어디에서 왔냐, 그 나라에 대한 그 관심까지 다 가져주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감으로써 그 사람들한테도 추억을 제가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요, 사람도 익숙해지고 그 행복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도움도 되게 당연시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건 무서운 일이니까 경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너무 미안해서 이제 떠나야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랑 이별을 고합니다. 근데 이별을 고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배웅을 해주면서 너 언제 여기 다시 돌아올 거냐고, 항상 너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막 펑펑 울면서 버스를 잡아 타고 이제 더 큰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여자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사바나 그 작은 마을에 사는 친구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여기 가는데 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정말 인연을 계속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정말 혼자 여행을 했지만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인연이 시작돼서 점점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있어요. 넌 전공이 뭐냐? 너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애냐? 그러면은 저는 기계공학도 학생입니다.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에콰도르 그 농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농장 주인님이 오셔갖고는 야, 너 전공이 뭐냐? 이래갖고 저 기계공학생입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그래? 그래도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큰 강을 보여주시대요. 옆에 이렇게 되게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야, 이 강물을 끌어다가 농장 전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대요. 생각나는 거는 과목 이름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유체역학이랑 과목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갔고 갑자기 딱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진짜 어디 가서 기계공학도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뭘 공부해왔나 이런 거 싶기도 하고, 학점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지 내가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갖고서 공부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나도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자세가 돼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마존강에서 제가 그 화물선을 타고서 5일 동안 이렇게 그 강을 건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연이 돼서 프랑스에서 온 트리스탄이라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여행을 하다가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거기에. 아마존에. 3년을 눌러 앉았대요. 왜 너 그렇게 오래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평소에 옷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마존강에 사는 사람들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걸 보고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만든 옷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쇼를 열어서 그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으로 그 아마존강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재능을 기부하며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삶을 살면서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금방 여행을 끝마치고 와야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정말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는 없으면 걸어야 했고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관은 더 많았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가끔은 노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배움도 많았고요. 정말 힘들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정말 중요했던 건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여행을 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순간이 정말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생각한 게 매 순간순간을 즐기면요 저한테 없었던 현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즐기는 그런 방법을 알다 보니까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되게 태연하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한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연한 자세, 그런 여유, 그런 자세를 갖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앞만 보면서 무조건 달리던 그런 한 척의 배였는데요. 잠깐 그 엔진을 끄고 서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하늘에 뜬 여기가 북극이다. 아니 이쪽으로 가면 북쪽이다라고 말해주는 북극성이 먼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바다 밖을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생물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저는 정말 나름 빨리 달리려고 달렸는데 하늘에는 저보다 더 빨리 달리는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요, 제가 정말 혼자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에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세대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너무 경쟁 속에서 치이고 미래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만 젖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뿐인 그런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여행을 떠나면서 그 모험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참 좋은 것 같네요.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좋은 경험담을 이렇게 듣게 돼서 저도 참 좋았고,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도 참 좋은, 예,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씨가 불렀고요. 즉흥여행이라는 곡입니다. 피처링을 MC몽이 했거든요. MC몽이, 예,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예, 뭐 사건은 사건이고 노래는 노래니까, 예, 일단은 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즉흥여행이라는 곡입니다. 생각만 해도 떨리는 이 느낌. 네, 윤종신 씨의 즉흥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세 여성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가지 기억 남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려고 해요. 19살부터 한 대형 마트에 입사해서 보안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마트가 다른 마트로 인수가 되고 다른 마트로 또 인수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업소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제 업무는 절도 검거 담당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훔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 훔치는 분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훔친 물건들을 보면 힘이 들어서 훔쳤다는 물건들보다는 고가의 상품들이었고, 심지어 자기 소유의 차가 있고 동네에서 꽤나 비싸다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지갑과 핸드백도 전부 명품인 분들도 물건을 훔치고는 하십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생필품을 훔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절도한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어렵다고 훔친 물건들이 mp3와 고가의 벨트, 고가의 모자들이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방제실에서 CCTV를 보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매장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약간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아기는 칭얼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유모차 아래로 짐을 싣는 공간에 분유 2통을 눕혀놓고는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더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물론 분유 2통 이외에 훔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절도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물품들로 가득했는데 막상 이 상황을 보니 이 여자분의 절박함,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뭔가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유는 어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또 얼마나 아이가 배가 고팠으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임무는 절도 검거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절도하는 모습을 보는 즉시 팀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CCTV는 아주머니를 찍고 있었고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절도하신 분들은 단호히 아니라며 화를 내거나 들먹거렸는데 이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고 잘못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우니 갓난아이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같은 여자이기에 또 아기가 먹을 밥이기에 단지 저 아주머니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심정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자였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언젠가 저 역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렇게 힘들 상황이 저에게도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저도 이 아주머니와 같이 분유를 훔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머니께 일단 계산을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분유값이 그렇게 비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유 2통을 사는데 5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생존 때문이 아니라 학비를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고 10시간 내내 마트에 있다 보니 친구들 만날 일도 거의 없었고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왜 제가 사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냥 아기가 너무 이뻐서 선물을 해주는 거라고 둘러대고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왠지 보안 요원으로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 CCTV 자료가 보관되고 나중에 누군가는 볼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석 달이 지난 후에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혼이 날 줄 알았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갑에서 저에게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셨습니다. 분유 2통 값이랑 나머지 잔돈은 잘했다는 칭찬의 의미라며 보너스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약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겠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줬더니 앞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계산을 할 테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계산을 하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그저 길거리 적십자 같은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냐며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할 상황이 되지 않으니 그런 일이 많을 네가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삭막하고 이기적인 물질 만능주의인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은 조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따뜻한 봄날처럼 마음이 훈훈해지는 글인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도와줄 상황을 보면서도 외면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또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네, 노래 한 곡 틀고 오겠습니다. 양파의 노래이고요. 양파 노래를 최근에 튼 것 같은데 이제 슬슬 20회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무슨 노래를 틀었는지 어떤 가수가 나왔었는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양파 노래 틀었었던 것 같아요. 그 양파 도둑 얘기하면서 양파 노래 틀었을 텐데 양파의 Marry Me 라는 곡입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여자가 참 그러는데
네. 결혼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 다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들 된 건지 조금 이르긴 한데 다들 그런 건지 결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 결혼 예. 일단은 노래 듣고 오실게요. 양파의 Marry Me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어디에서 어린 애들이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 거에 심판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갔는데 제가 사실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이렇게 완전히 갓난아이는 좋아하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요 학생 요 어린이들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괜히 시끄럽고 막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애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번에 갔는데 초등학생 뭐 유치원 학생들 체육대회니까 얼마나 또 시끄럽고 버글버글 그랬겠어요. 거의 한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슬슬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애를 낳을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요. 뭐 애들이 슬슬 좋아지고 애기가 이뻐지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 낳아서 키울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 알을 낳아주겠다고 해야 낳죠. 뭐 혼자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얼른 왠지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봄을 타는 건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러고 싶네요. 왜 신세 한탄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멍키가 없어서 그런다. 멍키가 없어서. 광고를 잠깐 듣고 오시고 또 계속 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아이톡 BB 070 한국전화번호는 물론 핸드폰에서도 간단하게 국제전화를 즐기세요. 더 강력한 혜택 아이톡 BB 6개월마다 누리는 무료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6개월마다 한 달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계약도 개통비도 없대요. 쪽제비와 몽키도 아이톡 비비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215-645-4050 215-645-4050.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조남수의 편한 세상 통증병원이 있으니까요. 교통사고 통증 치료부터 웰빙 마사지까지 모두 한 곳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남수의 편한 세상 통증병원.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하늘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CD와 모아 쇼핑센터 그리고 아씨에 여러분의 광고를 방송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문의 전화는 215-645-4050 215-645-4050.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이게 이런 긴급한 이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컨텐츠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게 되네요. 다음 각 나라별 해적 소탕법이라고 전해드릴게요. 2009년 4월 미국에서 2009년 4월에 미국 시민이 3명의 해적에게 인질로 잡히자 미국은 바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해적 3명을 사살하고 선장을 구했다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자국 선박이 4번이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는데 모두 군사작전으로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자국 요트객 인질 5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인 한 명이 해적의 총탄에 사망하는 불상사도 있었다고 해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후 철저한 응징을 지시했고 프랑스 해군은 지난해 해적 모함 4척과 소형 선박 6척을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체포된 해적 35명은 전원 프랑스로 압송돼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 선인 마젤란스타호의 선원 11명이 해적들이 출몰하자 배의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며칠분의 비상식량을 챙겨서 선원 대피처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해적들은 배를 탈취했지만 복잡한 구조의 항해 장치를 다룰 수가 없어서 선박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사이에 선원들은 신고를 했고요. 미군 군함이 나타나서 허기에 지친 해적들을 교전 없이 모두 생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살벌하네요.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아데만 해상에서 납치된 유조선 모스코보스키 이 배 이름이 뭐 이렇게 힘들어. 모스코보스키 우니베르시테트 호를 구출한 뒤 체포된 해적들을 현장에서 석방시켰습니다. 근데 석방 방식은요, 자그마한 무동력 고무보트에 해적들을 모두 태운 뒤 해안에서 540km 떨어진 망망대에 풀어놓았다고 해요.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해적들은 아마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는 자국 상선을 납치한 해적에게 구축함과 대규모 전투함 선단을 접근시켜서 집중 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완전 쫄아버린 해적들은 이제 인질을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고 했고요. 인질은 무사히 구출이 됐고 인질을 넘겨받자마자 러시아 해군들은 해적들을 소형 수송선에 옮긴 뒤 구축한 폭탄으로 사격을 했고요.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해적은 전원 사망했고요. AP통신은 이 같은 작전이 푸틴이 당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명령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북한은 2007년에 11월 북한 화물선 대흥단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선박 22명은 이 해적들의 총기를 빼앗아서 해적과 1대1 교전을 벌였고요. 해적 3명이 사살되고 4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럽니다. 선원들은 격분한 나머지 해적을 4명을 구타한 뒤 바다에 던져서 수장하려고 했는데 긴급 출동한 미국 군함의 만류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북한 선원들은 이 해적을 모두 붙잡아 가둬두고 한 명당 $1,000,000씩 지불을 해야 돌려준다고 역으로 몸값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 선원 22명은 모두 인민군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사 출신이었고요. 그 후로 소말리아는 단 한 번도 북한 선박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미국 이 군함은 정말 세계 어디를 다 누비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요. 프랑스 사람은 이게 방금 내가 쏜 사람이 해적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싸우기도 하고요. 독일은 정말 내가 인질인지 네가 인질인지 모르게 해적을 오히려 인질로 삼고요. 러시아는 정말 한치의 자비도 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고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 만에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적을 소탕했다고 합니다. 네, 둘이 하던 걸 혼자 하려니까 흥이 안 나네요. 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끝곡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좀 짧을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 저번에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마도로스 K라는 곡입니다. 마도로스 K의 데모홈인가요? 곡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마지막 곡 틀어드리고요. 한 주간 행복하시고 잘 지내시고요. 멍키를 빨리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따뜻해지니까 즐거운 봄 소풍 다들 떠나셨으면 좋겠고, 바쁘시고 힘든 와중에도 잠시 필라 센터시티에도 벚꽃 이쁘게 피잖아요.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참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벚꽃 여행 갈 거고요. 아무튼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섹시하세요.
시커먼 메갈매기의 생선 눈 파먹어 비는 선착장에 나타난 돌아온 마드로스 K 시간에 어휴, 이렇게 파리만 날리고 장사도 하나도 안 되고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은데 줄리아, 우리 무슨 방법 없을까? 아유 언니, 손님들 귀를 만족시켜줘야지. 좋은 음악하고 서비스 안내는 필수라고. 좋은 음악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언니가 영어가 좀 짧지 않니? 걱정하지 마. 하늘미디어에서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노래도 넣어주고 필요한 멘트도 다 해준다고.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었어? 있지. 215-645-4055